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댓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공학과 3학년, 3학년 2학기란 얘기죠. 3-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이니까 제가 이거 좀 답변이 늦었네요. 지난 12월쯤에 하신 거 같네요. 지금 4학년 되셨겠네요.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석사까지는 진학하고 싶은데요. 제 꿈이 원래는 의사였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는 건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를 것 같아 대학원을 의학 석사를 가서 인공지능과 융합한 연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컴퓨터공학과 석사를 진학할 텐데요. 의학 석사를 진학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고민입니다. 교수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흐흐 하셨는데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한국의 그 분위기에 그 한국에서 겪은 문화를 가지고 미국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문화는 나이와 전공을 크게 따지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미국의 문화를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한국 문화에 너무 이렇게 그 필터를 가지고 미국을 보시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꿈이 원래 의사였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다시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는 건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 중에 하나가 나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나이가 되게 중요한 사회예요. 이 나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사회냐면 유교 때문이죠. 조선 왕조가 망한 지가 한참 됐고 그렇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유교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나이 컷이 있고 정년 퇴임할 때도 나이 제한이 있죠. 근데 미국 관점으로 이건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나이 차별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신입사원 나이 제한이 있으면 불법입니다. 정년 퇴임 나이 제한이 있으면 불법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유교 때문에 이런 나이 제한이 있는 그런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때 뭔가 이렇게 고등학교 3년 과정 동안 뭘 잘못하면은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3년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면 그게 남은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의대를 가고 싶은데 고3 때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가 얼마만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의대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뭐 재수 삼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장수하다 보면은 이렇게 젊은 시절을 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 나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뭘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한 적 있지만 저 석사과정 때 미국의 석사과정 갔는데 같은 클래스에 나이 50대 후반이 중반인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런 백인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50대 중후반을 할아버지라고 할 수 없지만 그 20대 후반에 제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 제 눈에는 할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저보다 30살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삶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만 마치고 음악이 좋아서 나이트클럽에서 DJ를 했다고 하죠. 그래도 그렇게 DJ 하면서 한평생 살았는데 너무 재밌었대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신나게 즐길 수 있어서.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엔지니어였는데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50대 중반에 다시 대학을 들어와서 학부를 마치고 석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미국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대학교 신입사원을 나이 60에도 그 대졸 신입사원으로 대기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왜냐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인터뷰만 통과하면 장땡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마칠 무렵에는 공부도 좀 잘 못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공대를 갔는데 미국으로 공학 석사를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공학 석사 마치고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대기업을 다녔어요. 한 10년 다니니까 나이가 많았죠. 그러다가 의사를 하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늦가기에 다시 의대를 들어오신 형님이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그 미국 그 대학교에 의대에 나이 많아가지고 의대로 오신 한국인 형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요, 나이 제한이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미국 문화의 강점이죠. 미국 문화가 그렇게 나이를 따지지 않는 문화는 기독교 문화 때문이죠. 유교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이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고, 또한 전공에 대해서도 크게 따지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은 이 사람이 공대를 나왔냐, 전자공학과냐, 기계공학과냐, 뭐 생물학과를 나왔냐, 이거 가지고 너무 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생물학과를 나와도 컴퓨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력만 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학부 때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물리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물리학과. 근데 이 친구가 물리학을 좋아해서 물리학과를 갔는데 컴퓨터 코딩도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 되니까 본인이 이제 학부 때 각종 물리 시뮬레이션 하느라고 컴퓨터 코딩을 좀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다고 해요. 그래서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는데 물리학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친구가 그 물리학과 출신으로서 그 IT 관련 한국 대기업을 못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창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막 그런 앱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과 이름 때문에 막 앞길이 막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생물학과를 나와도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잘하면 실리콘밸리 IT 회사 들어가는 게 미국 문화예요. 즉 어떤 학교 어떤 과를 나왔는지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은 인터뷰를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IT 회사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면접장 가면은 그 자리에서 노트북 주고 그 자리에서 코딩해보라고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나와도 그 자리에서 던져주는 노트북으로 코딩을 못하면 똑 떨어지는 게 미국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과의 전공의 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박사과정에 있었던 랩은 슈퍼컴퓨터를 다루는 연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실에 쓰는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큰 그런 연구실이었는데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대에서 수술할 때 필요한 그 수술 의료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그런 바이오 엔지니어링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저처럼 기계공학과 출신도 있었고, 전자공학과 출신도 있었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막 병렬 연산 같은 컴퓨터 연산 기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화학공학과에서 화학 분자 시뮬레이션 하려고 슈퍼컴퓨터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원이 전공이 별로 안 중요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텐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기계과 대학원이라고 하면 랩실에 다 기계과 애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전자공학과 대학원이라면 전자공학과 출신들만 다 그 랩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연구 주제를 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랩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랩이었거든요. 저희 그 컴퓨터 연구하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저희 랩 이름이 이제 그 슈퍼컴퓨터 랩이었어요. 그 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다양한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뭐 기계과, 전자과, 컴퓨터 사이언스, 바이올로지, 뭐 케미스트리, 뭐 피직스, 뭐 심지어 의대생까지 다양한 그 사람들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자유로운 그 전공의 바운더리가 희미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대에 가고 싶은 꿈을 지금 놓친 것 같아서 대학원을 의학 석사를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학 석사라는 건 의료공학 석사를 말하시는 거겠죠. 왜냐면 의대는 이제 보통 미국 의대는 이제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원으로 가서 4년 정도 더 하고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의학 석사라고 본다기보다는 이제 의대 자체가 대학원에 있는 과정이고, 지금 님이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의료공학 석사를 가서 인공지능과 융합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님이 이제 대학원을 미국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가든 의료공학 석사 과정에 들어가든 전자공학 석사 과정에 들어가든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성적표에 찍히는 과가 뭔지가 미국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님이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님이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떤 교수들은 그냥 GPU 자체를 연구하는 교수도 있고, 어떤 교수들은 CPU 자체를 연구하는 교수가 있고, 어떤 교수들은 뭐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 있고, 어떤 분은 의료 영상을 연구하는 사람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전공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님이 의료공학 석사로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도 의료공학 석사 중에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MRI를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CT 스캔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엑스레이를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수술용 시뮬레이터를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제약회사랑 일하고, 막 다양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뭐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고 싶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의 빅픽처를 정해보세요. 일단 공책을 하나 꺼내셔가지고 본인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병을 진단하는 뭐 의료용 소프트웨어 AI를 개발하고 싶다. 이렇게 꿈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랩서치를 들어가시면 돼요. 랩서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국은 넓고 미국에 굉장히 많은 교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랭킹을 보지 마세요. 랭킹을 보는 순간 본인이 가려고 하는 분야가 확 좁아져 버려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한국의 유교적인 남에게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그런 유교적인 사회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학벌, 즉 학교 랭킹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10등 안에 드는 학교만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대학교 10개 교수의 그 자기 미래가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랭킹을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위주로 랩서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료용 AI를 개발하고 싶다. 그럼 의료용 AI만 놓고 학교 랭킹을 따지지 말고 미국 전국을 검색하면 정말 많아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꿈에 맞는 랩을 찾아가지고 컨택을 하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랩 서치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멤버시니까 시즌 9 보시면 되거든요. 재생 목록 가셔가지고 시즌 9 보시면 제가 랩 서치하는 법 다 올려놨잖아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미국 전국에 있는 랩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교수가 있어요. 컨택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요, 학벌이나 과, 뭐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전공했는지, 본인이니까 실제로 연구한 게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님이 만약에 의료용 AI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졸업하면 이제 의료용 AI만 전문으로 개발하는 회사가 있겠죠. 이런 데 면접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병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학원에 이제 진학할 때 다른 과로 가는 거 어떠냐, 뭐 이런 거를 마지막에 좀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학부를 나온 사람이 의료공학 석사를 진학해서 못 따라가면 어떡하냐. 근데 미국은요, 이미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컴퓨터공학과를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의료공학 석사를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과를 바꿔서. 뭐 학부는 뭐 생물학과 나왔는데 석박사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학부 때 전공으로 계속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한국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학부 때 이미 내가 이제 전공한 거과 다른 걸 했을 때 이제 그 두려움 플러스 다른 과를 갔을 때 이제 다른 과를 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아카데미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든데,
미국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전공을 바꾸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미국 대학원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 학부를 기계공학을 했거든요. 근데 석박사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이 제 석박사 때 했던 주요 연구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과 나온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가능한 게 미국은 대학교 커리큘럼 그 대학원 커리큘럼이 이 뭐랄까 그 다른 과에서 온 사람들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본인이 학부 때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어요. 그리고 의료공학 석사를 가잖아요. 그럼 지도교수가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의 단점은 의료공학에 대한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에 대한 학부 지식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지도교수가 알아요. 하지만 강점은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능력이 강하구나. 장점도 알아요. 그걸 가지고 지도교수가 이 커리큘럼을 잘 짜줍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아마 가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다른 의료공학 석사 학생에 비해서 컴퓨터를 잘하니까 컴퓨터로 뭔가 이제 의료 장비나 뭐 이런 거를 코딩하는 그런 연구를 위주로 시킬 거예요. 님의 강점을 이용해서. 하지만 님의 단점이 있겠죠. 뭐냐면 바이올로지를 잘 모르는 거. 그래서 교수가 그 생물학과 3학년, 4학년 수업들 학부 3학년, 4학년 수업들을 이렇게 다시 들으라 뭐 이런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게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뭐 그런 거를 교수가 잘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쫓아갈 수 있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굉장히 잘 짜줘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전공을 학부 전공이랑 대학원 전공이랑 바꿔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쫓아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박사과정 갔을 때 저도 이제 기계공학과 학부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교수가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나온 애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듣는 수업을 내가 못 쫓아갈 거라는 걸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교수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그 대학원에서 좀 레벨 낮은 것부터 추천해줬어요. 그걸 들어라. 이렇게 잘 짜줘가지고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듣는 수업을 나중에는 다 들을 수 있고 다 따라갈 수 있고 그들만큼 연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커리큘럼을 맞춰줘요. 대신에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부터 나온 사람에 비해서 박사과정 초기 들어갔을 때 그들에 비해서 뭔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부족했겠죠. 하지만 저의 장점이 뭐였냐면 기계공학을 컴퓨터 사이언스를 나온 사람보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저한테 이제 시켰던 연구는 막 그런 거였어요. 기계공학 같은 거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GPU를 사용한 병렬 연산 애플리케이션 이런 알고리즘 개발하는 걸 많이 시켰어요. 이거는 컴퓨터 사이언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기계공학을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이 잘 돼 있는 게 미국 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열심히만 따라간다면 다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커리큘럼이니까 중요한 거는 님의 목표와 꿈이 잘 선정되어 있는지 그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를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하고자 하는 꿈을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랭킹 상관하지 말고 미국의 전국에 있는 교수들 랩서치를 하면은 결국에는 님의 구미에 맞는 교수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열심히 하면은 미국은 랭킹이 안 좋아도 본인이 그쪽으로 전문가가 되면은 그쪽으로 다음 길이 열리고 좋은 회사 가고 좋은 연봉 받고 그렇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면은 그걸로 길이 열려요.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 이게 잘 안 돼요. 한국은 일단 학벌이 좋아야 돼. 그 과가 막 잘 나가는 과가 딱 나와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미국에서처럼 잘 안 돼요. 한국에서는 이 고등학교 때 이제 열심히 안 해가지고 뭔가 한번 놓쳐가지고 명문대를 못 가면 이제 안 좋은 학교 나왔던 꼬리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음 길이 막혀요. 왜냐면 면접관들이 학벌을 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벌보다는 뭘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 습관을 다 버리셔야 돼요. 랭킹 따지는 거 싹 다 그리 버려버리시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 연구 핏 위주로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연구 핏을 강조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랩서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랩서치는 이제 시즌 9에 제가 하는 법 잘 이렇게 해놨죠. 시즌 9 다시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랩서치를 쭉 하셔가지고 교수 컨택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